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련수 강사 안준영입니다. 자, 이제 안준영 선생님과 함께 1월 수리 논술 수업을 시작합니다. 자, 수리 논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팍 떠오르는 게 자연계 학생들 수리 논술 수업. 네, 맞습니다. 네, 시험이 있죠. 네. 또 인문계는 상경계열의 수련술이 있고요. 자, 인문계열은 상경계열 하면 뭐 한양대 상경계열이 떠오르네요. 네, 한양대, 공국대, 경희대, 사회계열 등등 여러 학교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연세대가 이제 인문계열 전체에서 수리 논술을 보죠. 네, 맞습니다. 자료 해석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수업을 준비할 건데요. 일단 자연계 수리 논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요? 1월 개강이면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네, 1월 달에 개강된 수업은 수련술 이제 기본 개념 정리를 하는 수업입니다. 수련술은 이제 서술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수능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들도 서술한 능력이 차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소수반을 이용해서 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오픈반인데 네. 그 오픈반을 뭐 20명, 30명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똑같은 2등급이나 3등급이라고 할지라도 수리논술에 대한 서술하는 능력은 굉장히 차이가 큰 거를 제가 수업하면서 많이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소수반으로 그 약점들을 많이 보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수반으로 개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안준영 선생님은 저기 메가스터디에서 재종반, 재수반 수업할 때 예, 한 건에 30명, 40명 막 들어오잖아요. 120명까지 합반시켜봤습니다. 120명 합반시키면 네, 거기에 2등급, 1등급, 3등급, 4등급이 다 들어가 있을 거 네. 아니에요. 수업 어떻게 해요? 그 첨삭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이제 물론 우수한 학생들은 합격 가능성이 있지만 음. 소수반이 훨씬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그거는 이제 되겠습니다. 답안지를 봐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첨삭도 가능하고요. 똑같이 이제 미적 그 3등급일지라도 네. 그 3등급일 뿐이지 100분이나 다르고 네. 또 같은 100분위가 같아도 얘는 서술하는 능력이 있거나 네. 없거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시간이면 소수로 봐주는 게 합격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우리 재종반에서 수업 듣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수업을 듣는 거고. 네. 네. 자, 그럼 이제 1월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4번 수업이 빠지겠군요. 네, 맞습니다. 음. 1월 달에는 수련술 기본 개념을 정리하면서 일단 수학 상하가 제일 먼저 배우는 수학인데 네, 그것들을 이제 복습하고 수련논술에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배우게 되겠습니다. 또 2월 달에는 표에 보시면 이제 다항함수 미분, 다항함수 적분과 같이 좀 후반부. 그러니까 이제 다항함수의 미적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배우게 되겠고요. 또 1년으로 봤을 때는 이제 1, 2월이 스텝 1 수련술 이제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3, 4월 달부터는 좀 빈출되는 핵심 테마들을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5, 6월 달에는 학교별로 수원수투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학 상하, 수원수투, 그리고 이제 심화 파트에는 기백, 확통들이 있는데 기백, 확통은 상위 학교에는 나오지만 출제되지 않는 학교들이 또 많기 때문에 요 7월 이후로 대비하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이제 수원수도 가장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모든 대학이 출제됩니다. 네, 모든 대학에서 다 출제되니까 네. 그 과정에서의 중요한 테마들을 준비를 하고. 네, 자, 그게 이제 1학기 내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2학기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확통, 기백 개념들로 가고 대학별 기출 문제를 살펴보겠네요. 네, 6평 이후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진로를 좀 결정하기 때문에 네, 6평 이후로 확통 기백은 이후에 대비해도 되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화 미적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심화해서 출제가 되지만 확통 기백은 좀 기본 개념 위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이후에 대비해도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수리 논술을 1월 달부터 준비를 하나요? 1월 달에 네, 준비하는 경우 보면 이제 단과로 많이 겨울방학부터 등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1월 달부터 준비한 학생들하고 7월 달부터 준비한 학생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네, 아무래도 이게 문제가 빈출 문제들이 많이 누적이 돼야 실력이 좀 향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부터 등록한 학생들이 아무래도 합격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수리 논술도 일찍 시작하면 좋다. 맞습니다. 합격이 높아집니다. 뭐 합격률 높아질 텐데 네. 그러면 네. 1월 달에 이제 1월에 네. 스타트할 때 딱 들어오지 않고 네. 막 이렇게 7, 8월 달에 들어왔을 때는 합격 가능성이 없나요?
그거는 이제 수학이 어느 정도 음. 베이스가 좀 쌓여 있느냐가 음.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수리논술을 1학기 때 네. 스타트하면요, 1, 네. 2, 3, 4월에 하면 네. 수능 수학에 도움이 되나요? 네, 수능수학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들부터 차곡차곡 다지기 때문에 음.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음. 실질적으로도 논술에 지원을 안 하는데도 수리논술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 네. 그건 새삼스럽네요. 네, 그 학생들, 제 수업을 듣는 학생 중에 이제 의대 진학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냥 논술 수업 듣더라고요. 음. 논술 근데 막판에 지원을 안 하고 그냥 근데 하는 말이 이제 수능에도 많이 도움이 됐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수반이면 몇 명 마감시킬 예정입니까? 네, 6명으로 마감을 해서 최적화된 어떤 첨삭 시스템을 좀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네, 시간은 토요일 날 오전 9시, 9시 1시부터 1시. 1시,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간, 그리고 일요일 날 1시 반부터 5시 이렇게 세 반으로. 일단 세 반이 열리네요. 네. 네. 이 세 반 중에 이제 시간 맞는 시간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네. 이제 토요일 오전, 오후, 네. 일요일 오후 네. 이렇게 되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그 수리논술 좀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리논술은 좀 굉장히 체계적으로 배워야 아무래도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구체적인 과정들이 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능 수학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 하나를 이제 접근할 때도 우선 무엇을 먼저 접근할 것인가, 논제 분석을 먼저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논제 안에서도 구하는 거 먼저, 그 다음에 주어진 거 나중에 순서로 분석을 해야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험 시간이 물론 이제 수능과 달리 좀 2시간 정도로 좀 길지만 학생들이 시간 부족을 많이 좀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제 이렇게 정형화시켜서 순서에 맞춰서 접근을 해야 시간 부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시문 분석에서도 이제 넘버링을 먼저 하고 재정리를 하는데 이제 수식을 예를 들어서 뭐 그래프로 수식으로 재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학생들이 많이 이제 틀리는 부분이 넘버링을 해서 이 제시문 분석을 해서 제시문의 내용을 반드시 이용해서만 풀어야 되는데 다른 과정으로 풀거나 제시문 내용을 이용하지 않아서 풀어서 대학에서 제시한 예시 답안과는 달라지기 때문에 감점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네. 그 조건들을 그냥 무시해서 그런 거군요. 예, 그냥 조건대로 풀어야 되는데. 네, 본인이 그냥 평소에 알고 있는 풀이 방법으로 풀면은 배점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수능 수학에서는 객관식에서 답만 뽑으면 되고 네. 주관식일지라도 네. 정답만 쓰잖아요. 맞습니다. 서술 과정은 안 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막풀이 하는 거, 쉽게 말해서 야매풀이 방법, 네, 답만 맞습니다. 찾기. 수능에서 많이 배우죠. 네. 그럼 그래 이거는 통하지 않겠네요? 안 통합니다. 네. 네. 그래서 학생한테 백지에다가 답안을 수업 들었던 거 그냥 그대로 다시 쓰는 연습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고요. 수업을 듣고 복습하는 게 다른 과목보다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일반적인 수능 수학을 공부를 잘하는 거하고는 등급 내는 거하고는 거리가 머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하나씩 증명을 해야 되고 그 조건에 따라서 풀이 과정을 보여줘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야매식 풀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네. 수리논술에서는 정말 이제 정석적인 방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개요 작성, 답안 작성에서도 이렇게 이 체계화된 이 형식이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을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문제를 통해서 또 배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논술에서 이제 풀이형과 수리논술에서 풀이형과 증명형이 출제되는데 특히 이제 증명형이 수능하고는 좀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증명법도 뭐 수학적 귀납법, 기류법, 직접 증명 이렇게 세 가지 다 정해져 있는데 네, 그런 것들도 체계적으로 배워야지만 대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네. 그리고 답안 작성 순서에서도 설정, 그 다음에 근거, 뭐 연산, 결론 이렇게 순서와 형식이 정해져 있는데 이걸 그냥 내 맘대로 작성했을 때는 점수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잠깐 컷해요. 잠깐 컷해요. 이거 백날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네.
이걸 봤을 때 본인은 이렇게 했지만 그걸 보는 게 아니잖아. 네. 그럼 설정, 음. 순서 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언급하던가 네. 직접 쓰면서 네. 해야 화면을 내서 작동하는데 음. 지금 그걸 이해도가 영상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가지고 음. 그냥 자기 혼자 옹알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네. 전달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네. 다시 자 큐. 네, 답안 작성 순서에서도 형식이 있는데 설정, 근거, 연산, 결론. 네, 이 순서로 서술을 해야만 합니다. 아니 답안 작성에도 순서가 있네요. 네, 정확히 맞습니다. 이게 풀이 방법인데. 예. 네. 이렇게 해야지 이제 논리적으로 네, 대학에서 이제 받아들이고 채점 기준표도 이 순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학생 답안과 채점 기준표를 보고 감점해 나가는 방식으로 시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 감점제로. 네, 감점. 자, 그럼 이제 설정에서는 네, 변수, 네, 뭐 그다음에 문자 정의, 이름, 네, 점의 이름, 함수 이름, 뭐 음. 보조선 등을 음. 네,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 학생들이 많이 빼먹는 게 문자의 뭐 범위나 정의형 명시 이런 걸 많이 빼먹고 있고요. 네, 근거 제시 단계에서는 수식이 왜 성립하는가,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공식 이름 제시하고 그 이전 중학교 단어는 제시 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산에서는 사칙 연산을 생략 가능하며 그 외에는 모두 과정을 빼먹지 말고 다 단계적으로 서술을 하셔야 되고요. 네, 논제에서는 요구한 것은 논제에서 요구한 걸 맨 마지막 결론에만 써야 되고 이 결론에 써야 될 것을 만약에 문제 앞 단계에 쓴다 이렇게 돼도 또 감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호, 네. 그 이제 정해진 답안 작성 방법이 있군요. 네, 네. 체계적으로 배워야만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공부 시간에 분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이제 수능 공부 시간과 논술 공부 시간 뭐 어느 정도 나눠서 해야 되느냐. 네. 수능과 내신에는 이제 뭐 90% 정도, 나머지 10%만 논술을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 7일이니까 네. 그 중에 하루, 네. 하루 중에서도 절반, 네. 3, 4시간 정도를 투자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음. 이제 수업은 한 3, 4시간 정도 들은 다음에 이제 복습에도 한 그 정도 시간을 이제 투자한다고 보통 보시면 이제 우리가 되겠습니다. 3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 치면 네. 복습 시간까지 3시간, 네. 주당 6시간 네, 정도 맞습니다. 네, 투자를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한 50시간 이상은 이제 수능 공부를 하면 되겠군요.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백지에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 방법도 제시해 놨는데요. 네, 수업 들었던 내용을 백지에 문제까지 옮겨 쓰고, 그 다음에 예습보다 논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수능 같은 경우는 그냥 학생들이 뭔가 기발한 풀이 방법도 다 통하지만, 논술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습보다 복습에 굉장히 중점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하는 복습에는 한 30% 정도, 아까 이제 6, 7시간에 30% 정도 투자하시고, 그 다음 백지 설명에 70%, 예, 그 백지 설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 제가 다 서술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예. 네. 그래서 논술은 그냥 보통 이해만 하고 넘어가는데, 이해만 하면 한 30% 정도면 낼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이제 수업 들을 때는 네. 알겠어. 좀 네. 풀 수 있겠어. 예, 그건 사실 이제 강사가 푼 거거든요, 그냥. 그렇죠. 그럼 이제 작성해봐 그러면 못하는 네, 거죠.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혼자서 이제 부지런히 네. 작성하고 연말을 해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구체적으로 뭐 감점이 왜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 못하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뭐 밑줄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하는 것을 수식으로 재정리 못하는 학생, 구하는 것을 그래프에서 의미를 또 알지 못한 학생, 제시문의 내용을 이용하지 못한 학생, 이런 것들은 이제 논술 문제를 좀 많이 접해보면서 개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기출 문제를 한 여러 번 풀어보면 예.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예. 그래서 교재에는 이제 기출 문제들이 단원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 또 난이도별로도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이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앞에 논제의 결과 또는 과정을 이용해서 서술해야 되는데 이걸 또 지키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왜냐하면 그냥 나만의 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논술에서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고, 개요 단계에서 구하는 것과 주어진 것을 연결하지 못하거나 문제 해결에 필요한 배경식이 없거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테스트나 질의응답을 통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답안 작성 단계에서는 아까 앞에 나왔지만 이제 설정을 못하는 경우, 근거 제시가 없는 경우, 변수의 범위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 증명법의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결론을 도입이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지시한 경우 이런 미리 경우도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논술 인문계 논술에서는 두 가지로 써라 그러는데 네, 수리논술을 좀 수리 논술에서 다릅니다. 두 가지로 쓰면 네. 큰일 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구해야 되는 결론은 맨 마지막에 무조건 마지막에만 와야 됩니다. 자, 수리 논술은 두 가지가 아니다. 네. 그리고 시간 부족. 네, 시간 부족은 이제 문제 접근 순서. 그래서 이것도 체계적으로 아까 그 순서대로 접근해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만 하고요. 네, 어려운 문제 세트부터 접근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수능에서 이러면 안 되겠죠. 논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그리고 연산 유형의 분류가 안 돼 있어서 연산이 의외로 체계적으로 연산을 이제 못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도 이제 연산 유형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연산 속도도 계산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공부 방식을 적용을 하면은 수능 수학에도 당연히 실력 향상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이제 수리 논술을 준비한다 그러면 수능 정시로 갈 수 없는 의치한 약한 네. 수 네. 여기를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의치한 약한 대비 수? 약한 수 친구들도 굉장히 많고 음. 또는 요즘에는 또 그 약수령 논술이라고 약수령. 예전에 적성검사였던 것이 개선되면서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 논술형 학생들도 많이 진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구체적인 부분들을 좀 적어놨는데요. 수리 논술을 이제 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거는 뭐 제 교재에도 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러면 2부에서 네. 찍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수리 논술 잘하는 방법은 2부에서 계속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